안녕하세요. 오종혁 구호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태준의 복독방 이제 마지막 부분 위기 절정 결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위기에서는요 박희연 영감의 소개로 딸에게 돈을 빌려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안초 씨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허황된 인물 박희연과 안초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희연 영감에게 이제 들은 말이 있었다. 관변은 이제 정부 기관 개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긴 모 유력자를 통해서 이제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하면서 황해, 지금은 이제 서해죠. 서해 연변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 나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이제 들어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지금 유언비어처럼 퍼지고 있었다. 지금 관청에서만 알 뿐 축항용지, 이제 항구를 이제 건축한다는 거죠. 그런 땅을 비밀리에 매수했어. 이제 땅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불어나요. 이제 머지않아 당국자로부터 이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유언비어를 갖다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 만나면 꼭 벌 자신 있었다. 요 장면에서 이어지는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초 씨가 여기에 넘어갈 아주 개연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황무지냐 전답드리냐라고 이제 안초 씨가 물어봅니다. 박현 영감에게. 그랬더니 초 씨는 눈이 눈이 뻘게 물었다. 그렇죠? 관심이 있는 거죠. 밭이다라고 하면서 몇 평이냐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안초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몰랐대. 관청에서 사는 바람에 아무리 시골 사람이고 그만 눈치 없겠냐. 그쵸? 예, 그래 오르지 않았고 그랬더니 아마 평당 25, 6전씩 있으면 살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화중지병이다.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다 이거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입만 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 씨는 관자놀이가 옥신거렸다. 이게 옥신거렸다는 건 쑤시듯이 아팠다. 이게 결국 뭡니까? 뭔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 했었지만 돈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그 안초 씨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정말이기만 하면 한 시각이라도 먼저 덤비는 놈이 남는 판이다. 그렇죠? 나진도 5, 6전 하던 땅이 한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당년으로 5, 6전에 10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의 부동산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하철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하면 어때요? 이 땅값이 엄청 오르고 아파트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당시나 지금이나 뭐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보 100보잖아요. 그렇죠? 이 소설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현실도 부동산 정부에서 잡느라고 지금 엄청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소설이 정말 요즘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산나에 올해 끌 건 뭐 있나? 당년으로. 당시에 넘겨도 최소한도 5원씩. 그러니까 팔아도 그쵸? 사고 나서 바로 팔아도 5원씩이야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양도 차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돈 어떻습니까?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인 거네요. 그쵸? 혼자 생각한 이런 안초 씨 생각은 대관절 그럼 어디란 말이냐? 그러고 묻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안다? 내가 알겠냐? 그럼 어떻게 하냐? 모 씨라는 사람만 알고 있다. 자, 모 씨. 이름도 지금 정확하지 않죠? 그러게 날더러 단 10,000원만이라도 자본을 이것만, 돈만 있으면, 그죠. 융통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요지라는 걸 설계도를 복사해낸 사람이니까 그 요지만 산단 말이지. 이거 쪽집게처럼 중요한 땅이 옮을 수 있는 가장 핵심 노른자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 씨라는 사람이. 그리고 많이도 바라지 않아. 비용 죄다 제치고 순이익 이할만 달라. 그렇죠. 자기한테 모 씨가 이제 성공을 해서 부동산을 설계도를 넘기면 이할만 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테지 누가 그런 자국을 일러주고 구경만 하겠나. 그렇죠. 그래서 안초 씨는 생각할수록 이것이 훌륭한 무슨 그루터기가 될 것 같았다. 자, 그루터기죠. 죽음의 그루터기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나진의 설례도 있거니와 박현 영감의 말이 만주국, 당시에 이제 만주국은요, 32년도에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북동부에 세웠던 이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진과 같은 사명을 갖는 큰 항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상식으로도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현혹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초 씨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시에 이런 근거들과 선례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됐고요. 또 평상시에 역전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역전에서 다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컸기 때문에 야심이 큰 인물이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안초 씨를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으로 몰고 가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안타깝죠?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존을 사서 역시 담배네요. 그렇죠? 한 대를 피워 물고 들어왔다. 어째 박현 영감이 안 보인다. 서참이는 점심 전에 나간 사람이 어디 흥정이나 하나 떨어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안초시는 이제 미닫이를 위해서 단알간 화투를 또 꺼냈다. 그렇죠? 이제 안초시는 이제 늘 화투장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하면서 패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필이면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싶었다.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아서 이제 재수가 트이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제 화투패까지도 안초시를 죽음으로 몰아가네요. 그렇죠? 초시는 반도 타지 않은 피존을 행길로 던져버리고 담배만 몇 대 피우고 나니 목이 컬컬해졌다. 그래서 앞집 수채에 뜬물이 내려가다가 막힌 녹두 껍질이 그저 누렇게 보인다. 오냐 내년 추석엔, 그렇죠, 내년 추석, 올해 추석보다는 어떻습니까? 내년 추석엔 나도 어떻다? 역전, 인생 역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 처음에 발단 부분에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초씨는 이날 저녁에 박현 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 그래서 딸에게 이제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10수년을 상업계에 논 안초시라, 그렇죠, 상업계 장사로 이제 어떤 안초시가 이제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자를 거는 자본을 이제 내놓는 그런 권유하는 이 수장만은, 수작이라는 건 이제 서로 말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딸이 듣기에는 딴 사람처럼 놀라웠다. 그렇죠. 이제 안초시도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상업에 이제 뼈가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하기에 딸도 역시 혹한 겁니다. 딸은 즉석에서는 이제 가부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의 머릿속에서도 어때요?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 딸이 먼저 이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역시 딸도 역시 굉장히 그 물질 만능주의, 즉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시가 박현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 캐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딸은 이에 타산적이고요.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비정하고 또 냉정한 인물이죠. 자기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시는 어떻습니까? 또 박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아주 소상히 설명하면서 1년 안에 청장이라는 것은 청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배 이상의 순수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딸은 솔깃했다. 그죠? 마음이 쏠리겠죠. 사흘 안에 연구소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대출 받는 겁니다. 담보를 넣고, 그죠? 연구소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장면입니다. 3,000원을 지금 대천을 받았네요. 초시는 금방 발복이라는 건 운이 튀어서 복이 닥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발복이 된 듯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 처음으로 이제 안초시가 기뻐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서참이 이놈 하면서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독백하는 겁니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사고야 말 거다라고 하면서 내딴 놈이 천생 각회 이제 뭡니까, 중매꾼이다 이거예요. 중개업소를 하는 그런 거간꾼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장면이죠. 혼잣말이에요. 그러나 신탁회사에 돈이 되는 날은 맨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이제 누구냐? 딸의 청년이었다. 즉 뭡니까, 사귀는 남자라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고 그 청년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귀는 남자 친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팩 나오는 노여움을,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수익이 난다는 생각만 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5, 6만 원은 자기께 될 거라. 응? 만원 하나에 어디로 가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떨어질 만한 돈, 이거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안초시는 이제 어때,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이녀석격인 청년의 뒤를 나섰다. 그렇죠. 이제 그거 하나 믿고 노여움을 풀면서 간 겁니다. 10,000원 때문에 그래요. 돈 10,000원, 요걸 수중에 넣고 싶은 겁니다. 안초시는. 자,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사기로 이제 밝혀지면 그런 상황이 와요. 너무 비극적입니다. 1년이 지났다. 그렇죠? 1년이 지났죠? 모두 꿈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자, 여러분, 이제 절정 결말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축항이 된다는 말 소문에 나오지도 않은 겁니다. 용당포 뭐 다른 땅은 30배가 올랐느니 50배 올랐느니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이제 있어도 여기, 그렇죠?
여기에 투자한 요것은 어때요? 강감소식이었던 무소식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연 영감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관변 모씨 있죠. 예, 헛소문을 갖춘 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은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축항 후보지부터 측량하기까지는 했지만 여기까지 이제 사실이지만 무슨 결점이 있는지 중지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민하게 굉장히 눈치 빠르게 움직였던 땅을 샀던 그 관변 모 씨가 이제 샀었어요. 근데 그 땅 처치에 곤란한 것을 알고 나서 꾸민 연극, 자작극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 사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사기가 이제 결국은 인물의 비극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이 장면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도 만져도 못했는데 벼락, 청천벽력 같은 이것이 초식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 딸에게 심한 꾸지람과 그 원망의 화살이 오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그렇죠? 예, 안초 씨로서는 정말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고, 그죠? 그죠? 밥맛이 없겠죠.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한 듯 하는 건가, 그죠? 그 재물,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자간 또는 모자간에 어떻습니까? 의리가 상하잖아요. 탄식만 하는 겁니다. 기쁨에서 어때요? 지금 탄식으로 어때요? 바뀌었죠? 예, 이렇게 안초시의 잠시 이 기쁨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밥보다도 술, 담배, 그렇죠? 이제 안경 따위 뭐 당연히 못 거쳤고요. 그러고 나서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는 그런 구차한 그런 삶의 구렁텅이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아셨죠? 예, 결말로 갑니다. 이제 결말에서는 안초시의 자살, 비극이죠.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두 노인이 이제 푸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한데 가족 공동체 윤리와 핏줄이 있는 이런 정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안초시가 궁극적으로 자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윤리가 사라지고 가족의 어떤 정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그쵸?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해줬다면 자살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두 노인은 연민의 대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작가의 시각인 거죠. 그쵸? 예. 작가가 이제 두 노인이 푸념하는 장면을 이제 바라본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작가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또 사건이 전환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안초 씨의 죽음이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추석 가까운 날씨. 자, 배경은 항상 추석이었죠.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고, 자, 그렇죠? 하늘, 조각구름, 옥양목, 흰빛, 이거 뭐예요? 굉장히 맑고 고운 하늘이잖아요. 그렇지만 안초 씨는 뭐예요? 적삼. 그죠? 적삼 생각이 났다. 이 장면. 그러나 이번엔 소매 끝에서 불거나 붙들지 않다. 고요히 흘러내린 눈물,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그쵸? 이 안초 씨가 꿈꾸었던 세계는 이제 하늘, 조각구름, 옥양목, 흰빛이었지만 현재는 뭐다? 그 꿈이 좌절됐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적삼이. 그래서 적삼의 상징자금이 굉장히 좋고요. 네, 중요하고요. 이거 나머지 대조되는 그 소재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초시 때 묻은 적삼을 대조적으로 묘사해서 안초시가 품었던 꿈과 희망이 완전히 좌절된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네. 그리고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소리가 일찍 내렸다.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 이건 뭡니까? 동양척식은행, 당시 그 일제강점기 은행입니다.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들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되고, 이런 배경이 결국 뭡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배경. 불길하잖아요. 이 장면의 전환을 유도하는 부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안초시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또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죠. 네. 참이는 이제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시를 한번 유래해 주려고 또 중화요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2점 새벽 2시입니다. 돌아다니니 때문 것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긴 했으나 해도 그냥 빽빽하다. 뭔가 이제 불길한 거죠. 모든 것이. 그렇죠? 안초시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5종 정오입니다.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려고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발이 아직 걸리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이 묘사와 서술이 지금 같이 서술되면서요. 서술자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사람 봐. 어느 때인 줄 알고 코만 꼬누 하면서, 예.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쵸. 이 불길하죠? 미닫이를 일어서니까 서참이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시 배는 피가 나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예, 시신이 된 거네요. 참이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부비고 초시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초시의 시체일 뿐이었다. 결국은 안초시가 예, 음독 자살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참이는 한참 만에 눈물이 나왔다. 어쩌노 이걸. 파출소로 갈까?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는 예, 딸을 먼저 데리고 왔네요. 예, 그러면서 딸이 한참 울고 난 뒤였다. 관청에 알려야지. 이제 이 대사가 중요한데요. 이제 서참이는 안경화를 이제 혼내주려고 이제 작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딸은 계속 말리죠. 명예, 그렇죠. 딸은 이제 명예 때문에 서참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안경화는 이제 자신의 명예, 체면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이제 뒷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비정한 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그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한다니 응? 그런 애비를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하냐 하면서 예, 굉장히 안경을 혼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등장인물의 이 행위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 예, 간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안경화는 어디서 엎드려서 이제 울었다. 그렇죠. 애걸복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예,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하자는 대로 할까 하면서 서참이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어떻습니까? 안경화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서참이는 다시 어때요?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을 위해 예, 보험 든 거 있지? 예, 간이보험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80원 정도요. 그러면서 예, 하는데요. 부친이에 들었으니 부친이에 다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쌌음. 예, 그렇죠. 결국은 셔츠죠, 셔츠. 입고 싶어 했다. 응? 좋은 털 셔츠를 사다 입히고 그 위에 진견으로 시체 입힌 옷에 일습 한 벌을 잘 해라. 선산이나 있나 묻힐 때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안경화는 뭐라고 합니까? 웬 그런 준비가 있겠어요라고 하면서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으로 넙직한 것에 이제 오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된다. 초라하게 해버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참이는 가식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예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안초시의 소위 연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희환 두 사람은 술이 거나하게 취했겠죠. 박희환 영감이 뭘 잡혀서 가져왔는지 부의 예, 조의금이겠죠. 예, 이원을 가지고 왔는데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그렇죠? 예, 안경화를 얘기합니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그렇죠? 예. 연결식장으로 다시 와서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은 두엇이었고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그죠? 아버지 친구가 아니라 전부 딸의 모습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딸 때문에 온 거죠. 그 중에 고인의 슬픔을 알아서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 우는 건지 이런 것이 뭡니까? 전부 가식적인 어떻습니까? 가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든가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했다. 이 기억이 뭡니까? 가식적이고 어떤 의례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렸다. 그리고 뭐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짓거린다. 서술자의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지함이라든가 경건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향이 거의 끝났을 때 애헴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나섰다. 자, 술 한잔한 서참이가 나선 거죠.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불을 불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햄 하더니 조사라는 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네 참 호사야 호사. 자, 이거는요. 이 호사는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호화롭고 사치스럽다는 단어인데 이때 썼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살아서는 뭐 입지 못했던 셔츠를 입었고, 그렇죠? 또 이걸 죽어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초시의 처지가 이제 호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결국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 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깝고 가련한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런 호사를 해보았겠나 하면서 안경다리 뭐 고칠 필요도 없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박현 영감이 이제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박현 영감 자체도 이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하면서 멈칫합니다. 이제 요 후련한 말하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거죠. 속담 중에 사또 떠난 뒤 나팔 분다더니 자네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엇하겠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장례를 지낸들 뭐하나 죽은 뒤 약방문인걸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던데 왜 죽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충분히 추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굉장히 비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하고 울음이 터져 나와 그만 울었다. 서글픈 이 박현 영감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영감 모두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너무 가식적이고 그쵸 친구를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다시 술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대화 과정에서 역시 소외되는 두 노인의 계층을 다시 한번 포착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다지기 세 가지만 정리하시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소설 속 등장인물이 패배주의가 아니라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봅시다. 세 사람 모두 은퇴해서 그렇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죠. 노년기잖아요. 그래서 재기할 발판을 또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고 애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패배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또 안초시의 딸에게 서참이가 장례를 후하게 치르라고 이제 명령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냐? 서참이의 마음이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을 몰고 온 원인이 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서참이는 그 딸에게 살아서 못다한 이 호사를 해드려라. 그러니까 안초시의 이 쓸쓸했던 삶에 대한 뭡니까? 연민이 그 딸에게 그대로 투사돼서 심하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무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또 작가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건 뭡니까? 결국 소외된 자들의 애처로운 삶을 묘사했죠. 또 그들에게 어때요? 다사로운 사랑을 보내야 된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소외된 자들을 어떻다? 따스러운 이 사랑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이런 장면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태준의 복덕방은 무난하게 공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열심히 잘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